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는 계속해서 급등락의 반복을 오가다가 결국에는 반등으로 거래 마쳤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블랙 먼데이를 넘어서서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섹터들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IT 투톱은 물론이고 반도체 소부장단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갤럭시 S25 그리고 디램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 받아가고 있고요. 그 뒤로의 수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SK 하이닉스가 단기 매수의 기회라는 평가도 받아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 55,000원 선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도 확인했고 투심은 아직 회복은 덜 된 거는 같지만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실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6조 6천억의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에 기인한 실적 구조이 더 강했었고 사실 파운드리는 여전히 좀 적자가 이어져서 반도체 부분이 그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 시가 대비 반등을 했으나 시가 대비 지금 음봉의 모습을 띠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런 양상들은 뭐 반도체 전체적으로 소부장단에서도 뭐 그렇게 추가적인 탄력적인 상승세는 아직은 조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충분히 이제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역시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이 반도체 부분의 관세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다시 보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미국이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이제 AI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국의 AI 투자 축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강하게만 밀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쪽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의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도 어찌됐든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뭐 오늘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현재 구간은 뭐 아직까지는 강력한 이런 매수의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분할 매수는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은 되고요. 저는 충분히 지금 수준이라면은 두세 차례의 분할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강력한 매수 타이밍은 아니어도 그래도 분할로 우리는 계속 관심 갖고 볼 때는 맞기는 하다 언급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 방산 함께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선 쪽으로 본다면 3월에 선박 수주량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희소식이 있고 방산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생겨났었던 주주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형식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뒷받침되고 있는데 조선방산 어떻게 보일까요? 전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에 시장 안정 시 나름의 다시 한 번의 주도 업종으로서의 부각 가능성들을 저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관세 영향이 둘 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고, 물론 이제 예상은 하고 있는 LG 넥스원이라든지 내년에 한국항공우주 정도가 기대는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의 피해는 없는 또 분야라는 점도 있고요. 조선도 사실 미국 쪽의 이런 선박 전체 발주량은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주 잔고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분명히 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조선과 방산은 좀 다시 한 번의 이제 시장 안정 시에는 가장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쪽 두 개는 상당히 좀 강한 또 이제 방산은 유럽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조선은 또 미국의 추가적인 LNG향 그런 수주 기대감들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안정화를 되찾는다면 다시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쪽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리가 관심 갖고 보자는 섹터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섹터로는 정책 테마주, 그 안에서 AI 소프트웨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의 AI 강국위원회 주도. 어제는 사실 이재명 관련한 정책 테마주로 AI
AI 소프트웨어가 엮였다면 간밤에는 또 미증시 안에서 팔란티어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여기에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 정책 테마주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예, 아무래도 일단 급등락이 좀 심합니다. 특히나 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시기에서 틈새적인 자금의 쏠림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물론 오늘 뭐 지수가 반등을 해도 관련된 섹터가 그렇다고 완전히 뭐 좋지 않은 건 아니고 뭐 그래도 시가는 별로 안 좋았지만 최근 지금 당장의 시세는 또다시 좀 분출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주 이어부터 해서 강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좀 주가적인 그런 좀 상승은 좀 큽니다. 본격적인 시장이 안정이 난다면은 물론 이들의 섹터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수그러들 가능성들도 있는 부분들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변동이 좀 큽니다. 그런 점들도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과거에 좋았었던 뭐 일자리, 저출산 이런 적들도 여전히 지금 강한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셨던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야당의 민주당 대표의 또 이제 관련주로서 또 육성 그런 기대감들 또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하면서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더 반등폭이 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기대감은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요? 예, 저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봤는데요. 이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한국과 컴퓨터도 작년에 이미 이제 AI 국회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110억 3억대 수주를 좀 받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매출은 인식이 될 것이고,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수주를 받게 되면은 하위 공공기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런 기대를 좀 쌓을 수 있고요. 특히나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국가 DB 한글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AI 데이터, 국가 AI 데이터 활성화 시 충분히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주가 위치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대략 PER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평가 부분들 그런 매력까지도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중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관심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현재 구간 5%가량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아직까지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기술적으로는 이런 하락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일단 바닥에서 그래도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오늘의 목표가는 일단 이전의 고점대 수준 25,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8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정책 테마 AI 소프트 안에서 한글과 컴퓨터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16,8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장품 내에서는 삐아 볼 수 있겠는데 연고점 경신이 어제 나왔다가 상승폭이 소폭 반납돼서 살짝 아쉬웠는데 10,000원 선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받아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약할 때 강했던 종목이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다소 조금 주춤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삐아 잉그루드랩 둘의 공통점은 둘 다 공매도의 그 비중이 거의 없는 회사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삐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단 매출이 좀 크게 올라오고 있다는 차원에서 올해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최근 이제 인디 브랜드 관련해서 작년 1분기 지난 분기에 강한 실적 발표 후 강한 반등을 보였던 그런 모습처럼 삐아도 한번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좀 눈여겨본다면은 뭐 기술적 자리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의 재접근도 가능한 용이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DSC 인베스트먼트도 함께 볼까요? 예, 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의 테마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일단 벤처 활성화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이제 5,000원대 부근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이런 또 정책적인 모멘텀을 갖고 한번 트레이딩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무방 준비해 주셨죠? 예, 저도 이제 시장의 이제 반등의 기운이 조금씩은 지금 활성화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을 어느 정도 좀 놓고
그렇다면 어떤 그 포트를 좀 꾸려보는 것이 한번 저희가 가상의 포트를 한번 꾸려보면서 향후에 지금 반등 시에는 이런 것들이 좀 좋겠다는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시 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의 기운 안에서 위원님이 짜주시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저희 꼼꼼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